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게스트가 나올지 궁금해하시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우리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특별히 텍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누군지 다 아시겠죠? 오늘 조이스 구 회계사님과 함께해서 다시 한번 세금에 대해서 콕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내가 퀴즈를 내면서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알았어요. 뭐요? 여기 조이스 구라고 써 있어. 우리는 못 보이잖아. 우리는 안 보이니까요. 네. 이렇게 다 써 있는데 내가 누구신지 아세요? 이러고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 내가. 자, 오늘 회계사님 네.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바람에 사실 맥이 좀 끊기는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텍스 신고가 이제 다 끝난 이 마당에서는 예, 우리가 예. 좀 더 다른 토픽을 다룰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네.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늘 조이스구 회계사님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감사합니다. 그중에 많이 받는 질문이 내가 한국에 집이 하나 있거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네. 오늘은 네.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혹은 한국에서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 FTA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체결된 이후에 맞아요. 모든 재산이 크로스 체크된다. 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크로스 체크 되는 거가 많죠. 그러니까 많죠? 네. 네. 파이낸셜 에셋. 네. 파이낸셜 에셋이 다 그러니까 리포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파이낸셜 에셋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 돈 있는 거, 네. 또 인베스트먼트 해서 뭐 펀드를 산 거, 네.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이나 연금 생명보험도요? 예, 그런 게 무슨 캐시 밸류 있는 것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캐시 밸류가 있어요 하면은 다 보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보고 안 하면요? 보고 안 하면 이제 페널티가 생기죠. 아니, 안 하면 안 와요? 그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이게 이제 여기서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네.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늦는데 오긴 와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올 수도 있지.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어. 근데 뭐냐면 똑같아요. 한국 은행들이나 이런 financial institution들이 보고를 해야 되고 미국도 사실은 보고를 해주고 아.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점점 컴퓨터 시스템이 너무 발전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잡혔다고 안 잡혔다고라기보다 오늘 안 그게 들켰다고. 크로스가 안 네, 됐다고 네. 내일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보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은행에 있는 어떤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게 있다 하면 사실 은행 이자가 별 볼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신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누락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런데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네. 어디 텍스를 이제 텍스 횡령을 했냐, 말하자면 돈 어디다 숨겨놨냐, 이게 관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이 사실은 얼마냐가 아니라 그렇죠. 정직하냐에 예, 포커스가 예.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두 군데로 파이낸셜 에셋은 두 군데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얘기하자고 보면 그러니까 인트레스트로 은행에서 인트레스트로 버는 거는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원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8년인데 지금 네. 2018년 동안 내 책 뭐 어카운트에 다 합쳐서 10,000불 이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제일 많았던 때가 10,000불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00불밖에 없어도 10,000불 이상인 때가 한 번 있었으면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자까지 합쳤는데 내 생각에 이자는 빼고 해요. 뭐 이런 거 아니고 내 어카운트에 언젠가 한 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이제 제 소년을 레커멘드 하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오버 리포팅 하는 거엔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거를 뺄까 혼자서 이제 빼고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근데 사실 이거는 electronically밖에 파일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카운턴트를 써서 하시게 되죠, 보통은. 근데 이제 그 베이시스는 그래요. 1년에 한 번이라도 10,000불이 넘으면 일단 보고를 해야 되는 거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아주 친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친한 분이 한국 송도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네네. 난리 났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교포들을 위한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 그래서 뭐 여기 오셔갖고 설명회도 하시고 많이 하셔서 그때 사셨어요. 아파트를. 네네. 그럼 한국에 이제 재산이 생긴 거예요. 시민권이 되신 지는 오래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그러고 거기 만약에 살지 않게 되면 나중에 팔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럼 한국에 아파트를 그렇게 사면 여기 다 보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무슨 또 이제 보고해서 텍스 내는 거 외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거기서 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다시 역이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네. 또 이제 가서 베케이션 홈처럼 사용하시는 분도 그런 계시고,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내가 여기 미국에 적용하는 법이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내가 5년 중에 한 2년을 내가 살고 네. 나머지를 렌트를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걸 팔게 되면은 이제 50만 불까지 공제가 되죠. 이제 이윤이 생겼을 경우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간 돈은 내 거잖아요. 네, 내 네, 커스트니까. 이제 그거는 그대로 있는 그건 거고. 이미 세금을 낸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카운트가 안 되는데 이제 네. 만약에 뭐 한국은 특히 부동산이 올라갈 포텐셜이 확률이 남잖아요. 그러느라고 사죠, 네, 대부분. 그러면 네. 이제 이걸 20만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네. 팔 때 뭐 50만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 그럼 좋겠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네, 그러면은 네. 이제 30만 불 차익이 생기는데 네, 네. 부부가 파일링을 조인트리 하실 경우에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텍스를 안 내도 되고 exemption이 되고 그러니까 50만 불 이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게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그러면 사실 50만 불이면 5억인데 네. 5억이 오를 정도의 아파트를 사기는 힘들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재수가 좋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전 잘 몰랐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오른 집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파트는 로또다 이런 얘기 한국에서 예, 하니까 예. 미국에선 정말 보기 힘들죠. 굉장히 보기 힘든 네, 일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베케이션도 있고 또 예.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될지도 몰라 하면서 맞아요. 송도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어떻게 미국하고 텍스가 적용이 되나. 그러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하고 이게 뭐 텍스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셔야 돼요. 그냥 뭐 하여튼 미국하고 좀 연결이 있다면 그냥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뷰하는 동안 제가 아주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런 네. 익셉션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응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오버를 봤을 경우에는 네, 네. 이제 다 내셔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권하고 시민권, 네. 영주권하고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상속을 할 때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니까 우리가 네. 다음에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네,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내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데 땅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쳐 텍스 보고를 해도 돼요, 안 돼? 그건 전부 다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윤이 발생한 모든 것에 대한 텍스 보고는 하시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윤이 5불이 생겼는데 하나마나가 아니라 지금 5불이 생겼어도 하는 정직함에 있다는 얘기를 아까 맞아요. 꼭 짚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5불 때문에 큰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도 들려요. 네. 이게 이제 한국에 나는 뭐 한국에 집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짜증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미국에도 집이 없는데 뭔 소리야.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두고 온 집이 있으신 분들. 맞아요. 두고 온 집도 있고. 지금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 오실 때 네. 집을 놓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 처음엔 유학으로 왔다가 뭐 네, 살게 되고 이렇게 맞아요. 했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원래 내 집이었잖아요. 네, 네. 내 집이었는데 그러면 여기 사는 동안은 이제 한국은 전세 그렇죠. 주잖아요. 전세 개념이 많죠. 네. 전세 네. 개념이 많으시더라고요. 전세를 주거나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매년 인컴에 대한 텍스 보고를 하셨어야 됐었고 그러니까 전세는 근데 한 번만 인컴이 있는 거잖아요. 한 번만 인컴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보고가 어떻게 되냐면 그거 전세는 또 내 돈이 아니잖아요. 다시 줘야 맞아, 되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컴이 되지는 않아요. 야, 집도 없는데 마음이 편해지네요. 예.
인컴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 외에 받는 거는 인컴이 되고 왜냐면 돌려줘야 되니까요. 네, 예. 네, 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여기 세큐리티 디파짓하고 디파짓 똑같은 한다는 개념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 돈을 네. 은행에 넣어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으면 네. 그거는 신고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걸 신고를 하셔야 되고 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최근에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세를 주셨다고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세를 주면 네. 말하자면 뭐 10만을 줘서 5만을 줬어요. 네, 줬으면 네. 그 돈이 은행에 있게 되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말이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세돈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는 차액만 주고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렇죠. 내가 이사를 나오면서 미국으로 오면서 전세를 주고 그 돈을 은행에 묻어놨다. 그러면 텍스 보고할 때 꼭 기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전세를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전세를 주셨는데 그렇죠. 네. 막 5만을 받았어요. 네. 근데 또 돈이 다 필요하잖아요. 네. 미국 오는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5만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비용으로 다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네. 인컴은 아니지만 보고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잘 모르시는 거는 뭐냐면 텍스를 안 낸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텍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것 때문에 텍스가 발생하진 않아도 보고는 해야 된다. 예, 보고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돈이 들어왔다 나갔으니까 안 해요는 아니고. 맞아, 제로인데. 예, 제로인데. 네. 난 들어온 것도 없고 돈 번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페이퍼 트레이를 잘 킵해 놓으셔야 되는 네.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개인 회사를 보면 그게 회사의 자산인 거잖아요. 네, 네, 자산이 네. 아니라 라이빌리티죠. 이제 페이 해줘야 되는. 줘야 되는. 네, 네.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의 어떤 파이낸셜 스테이먼을 만든다고 하면 네. 그게 이제 페이어블로 나니까 기록은 되어 있는 건데 돈이 네. 들어온 건 아니고. 그렇지만 IRS 입장에서는 뱅크에 한번 지나갔으니까 보고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뱅크에 안 지나가면 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시를 들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 방송이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로 질문이 있으시다. 이거는 한번 조이스 고 회계사님한테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info@ktnatlanta.com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조이스 고 회계사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고요. 반드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늘 우리의 속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속을 긁어준다니까 약간 화나게 하는 느낌 같은데 하여튼 속 시원하게 해주는 조이스 구 회계사님하고 함께해서요. 한국에 혹시 재산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광고 나가기 전까지 뭐 이제 한국은 전세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목돈이 들어왔을 때 은행에 있으면 이자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한국이 월세로 굉장히 많이 바꾸는 추세에 있다고 들었고 이제 만약에 집이 아니라 뭐 어떻게 돈이 좀 있으셔서 뭐 상가 같은 게 하나 있으시다 하면 이게 월세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100% 신고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네. 무슨 그렇게 렌트하는 네, 그 네. 자산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하고 똑같이 많은 게 이제 텍스 디덕션이 가능하잖아요. 뭐 익스펜스도 그렇고. 그 뭐 이제 뭐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또 감가상각과 뭐 보험 뭐 여러 가지가 다 네, 빠지니까 네. 사실 그렇게 많은 텍스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또 한국에서도 벌써 텍스를 내시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또 해당 사항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요새도 IRS나 이제 조지아나 뭐 네. 편지 받으신 분들이 지금도 있으시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서로 알고 어떻게 궁금한 거 해결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 상당히 대부분 다 그래요. 까도 별볼 없다. 별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사실 여기서도 렌털 프로퍼티 갖고 계시면 익스펜스 다 나가고 하고 또 감가상각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게 만약에 1,000불을 받으면 1,000불이 다 내 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 뭐 이렇게 감가상각 하다 보면 이제 텍스 그걸 팔 때는 이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생하는 이윤도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거, 1년 이상 가지고 계신 네, 자산은 네, 이제 네. 캐피럴 게인이 되니까 레이시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텍스가 발생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보고할 거를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가 얼마 발생할 거를 보고서 보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발생하지 그러니까 너무 않을 거예요. 무서워하지 그럴 필요 말아라. 없으시죠. 네. 내가 뭐 이 사람들이 내 집을 팔아서 텍스를 뺏어가진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번 돈에 대한 것은 텍스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맥시멈이 현재는 네. 그런 캐피털 게인도 맥시멈이 20%인데 보통은 우리가 텍스 브레킷이 다 낮잖아요. 네, 우리 네.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네, 대부분은 네. 다 맞아요. 중간보다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하지 않죠. 그래도 내기 싫어요. 맞아요. 그게 문제야. 그거는 저도 100% 동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게 얼마가 됐든 내기 싫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예. 그 갑자기 이 질문이 생각났는데요. 한국에서 그런 뭐 어쨌든 비용이 발생한 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있다면 네, 네. 그게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꼭 뭐 공증을 받은 번역본을 붙여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제 short answer는 그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텍스 보고할 때 이런 다큐멘테이션을 다 보내지 않아요. 아, 맞아. 딱 거기서 주는 폼만 보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디트를 받을 때 네, 다큐멘트가 네. 필요하군요. 다큐멘테이션은 이제 본인이 텍스페이어가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손님들 때문에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이랑 일을 좀 하게 되는데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아, 이미 한국에서 준비가 예, 잘 돼 있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영어가 아니라도 다큐멘테이션을 보관하는 건 정말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 뭐 이제 식당 이런 거 쓴 것도 네. 내가 방문해서 네. 정말 그 프로퍼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다면 네, 네. 그게 비용 공제가 되는 부분인데 네. 한글로 됐으니까 이거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럴 필요가 없는 거네. 그렇죠. 그 대신에 다큐멘테이션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밀즈에 대한 네, 얘기를 네. 했는데 이제 그거는 써놓으셔야 돼요. 비즈니스 누구랑 퍼포스가 뭐였냐, 만났다 누구랑 그러고. 만났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기록은 한글이든 영어든 트랜슬레이트 하는 건 쉽잖아요. 다큐멘테이션이 그렇죠. 있으면. 근데 그게 아예 없으면 이제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하실 때 그걸 사진으로 찍어 놓던가 이거 뭐 예. 맨날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아니면 예. 그런 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셨어요. 앱을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앱이 더 어려워. 그런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제일 좋은 건 사진을 다 찍어서 회계사님한테 주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네. 좋아요. 자, 이제 요게 조금 관심이 많으실 부분인데요. 네. 상속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뭐 이제 요즘은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계신데 네. 한국의 아파트가 비싸죠. 뭐 그러니까 지방도 웬만하면 여기 돈으로 30만 불, 그렇죠. 서울은 웬만하면 그 10억이라는 돈이 9억 10억이라는 돈이 여기로 7, 80만 불, 100만 불인 거예요. 맞아요. 그 상속을 받았을 때의 그 상속세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상속세를 한국에서 내잖아요. 그러나요? 네. 내가 미국에 살고 있어 시민권이라도? 이제 한국에서는 그거를 줄 때 그 무슨 세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받는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네. 상속을 하기 전에 기프팅도 많이 하시잖아요. 살아있는 미리 돈, 주는 거, 살아있을 때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법이 받는 사람이 텍스를 안 내잖아요. 네. 주는 사람이 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 갑자기 좋아지는 거야. 네. 받을 돈도 없는데. 받은 사람은 사실 그런데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받는 사람이 텍스 보고를 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고 한국에 계신 분이 이제 부모님이 뭐 만약에 10만 원을 줬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모님이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5만 불을 주고 자기 뭐 친척이 아니면 자기 형제 자매가 뭐 6만 불을 줬어요. 그러면 11만 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보고를 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네. 텍스 보고를. 기프트로. 네. 근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텍스 낼까봐. 텍스는 발생 안 하지만 다시 그 포인트인 거예요. 보고는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걸리게 되면은 적어도 10,000불에서 35%까지 그 페널티가 발생해요. 기프트라는 게 얼마까지가 기프트예요? 이제 미국에서 하는 금액하고 좀 다르죠. 만약에 한국에서 네. 이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기프팅을 했을 경우에는 네. 받은 거 1년 통틀어서 10만이 넘으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가 아니라 그 기프트라고 인정되는 돈이 무조건 뭐 무제한이에요? 기프팅이에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이에요. 주는 사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럼 받고 그냥 보고해도 나한테는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네, 복원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좀 달라요. 한국에서 줄 때. 네네네네. 예. 한국에서 줄 때는? 예. 그럼 이제 미국은 그런 거네. 남의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은 그냥 more than welcome 이거네. 그렇죠. Why not? 그러니까 무조건 뭐. why not? 그 대신에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포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텍스가 발생하는 문제, 뭐 증여세나 이런 게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에 계신 다 분들이 처리할 문제고, 해결하시고, 예. 받는 내 입장에서는 얼마가 들어와도, 근데 이제 한국에서 물론 송금하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돈을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 손녀의 네. 학비나 네네네. 아니면 우리 자녀가 아파서 병원비나 네. 그런 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직접 다 페이를 하시면 돼요. 야, 한국에 돈 좀 있는 그 이제 친척이나 뭐 이런 분들 좋으시겠어요? 저는 저처럼 없는 사람은 뭐 하여튼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가 와도 한국에서 송금 문제만 없이 들어오면 기프트로 처리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아까 분명히 한국에서 오는 거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건 다르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럼 미국 내에서는 얼마까지가 기프트로 인정돼요? 2018년에는 아마도 14,500 이상이 되면은 텍스가 발생하죠. 근데 이제 그 14,500이 만약에 부모야. 그럼 양쪽에 14,500, 14,500이에요? 아니면은? 양쪽에 한 사람당. 호호, 그러면은 두 28,000, 사람이 29,000이. 그러면은 이모, 삼촌 전부 14,500이에요? 근데 이제 부부가 줄 경우에는 텍스를 그게 이제 exemption amount니까 텍스가 발생은 하지는 않지만 다시 리포팅은 하셔야 돼요. 리포팅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텍스가 발생 안 하더라도 그 숫자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는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모, 삼촌, 고모 해서 10명이 14,500씩 주면 예, 받은 사람은 14만 5천을 받았어. 상관없어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네. 그 오프라 윈프리일 거예요 아마. 그 자기 쇼에 온 사람들한테 차를 다 줬잖아요. 네네. 그게 다 금액에 그 미친 거잖아요. 저는 그거 받고 텍스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야, 저 차 받고 텍스 내고 나면 차를 팔아야 되겠는데? 아니요, 텍스 안 내죠. 오마나는 이 무식이 여기서 다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텍스 안 내죠. 그 그래서 사람도 안 내고. 그렇구나. 그렇게, 예. 야, 방송국에서도 뭔가 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 그렇죠. 네. 뭐 경품 뭐 이런 네, 거. 경품을 주면 저는 사실 그 생각 정말 했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날 방청객 전부한테 차를 줘서요. 네. 저는 야, 저 중에 몇몇은 저 차를 받기 위해서 차를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고 현금으로 갖겠구나. 그 생각을 세일스 했어요. 텍스를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야. 세일스 텍스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또. 그죠? 기프팅 하는 것만 봤을 때는. 이제 새 차를 받았으면 네. 그 새 차 14,500불에 네. 세일스 텍스까지 다 포함된 거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죠? 근데 포함 안 됐으면. 근데 대단하다. 이제 생각해 보실 건 이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그럼 또, 나도 다 그런 14,500 기프팅 하면 되겠는데. 이제 그럼 좀 달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디스클레이머가 이제 쓰시는 어카운턴트랑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 갖고 있는데 네. 손녀한테 기프팅 주고 싶잖아요. 네.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프팅에 근데 어마운트가 25불이 맥시멈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이상 하면 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기프팅 개념에서 보면 그렇고 이제 내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비즈니스와 또 인디비주얼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그렇죠. 생각하란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자식한테 14만 5천 불을 주고 싶어서 내가 아는 내 친척들한테 전부 14,500불씩을 내가 줬어. 네. 그러니까 나는 결국 14만 5천 불을 준 거죠. 네. 이 사람들이 각각 내 자식한테 다 그걸 줬어. 네. 가능한가요? 줄 수 있죠.
줄 수 있죠. 오, 예, 돈 많은 사람은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기프트를 받아서 또 기프트를 주는 거니까. 그건 자기 초이스니까요. 와우.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자식한테 미리 기프트를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어비유스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아니, 물론 이제 그래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들으시지요. theoretically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 이제 우리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꼼수를 절대 쓰지 않아도. 없어요. 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주실 수 있어요. 아, 꼼수를 쓰지 않아도 주고 싶은 만큼 줄 수 있다는데 줄 돈이 없는 게 이게 함정입니다. 맞아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again, 보고는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다고 해서 텍스가 발생을 안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보고는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냥 14,000불 줄래요 하면은 그 보고할 필요 없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줄 경우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아모아톡 오늘도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특히 조이스구 회계사님이 나오시면 저도 관심이 많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은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info@ktnatlanta.com으로 이메일을 주시면은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조이스구 회계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달 뒤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모아모아톡은 여러분들에게 늘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